안녕하세요. 세상공소리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 정치 이야기를 다루는 경제사회 정치 공소리를 시작합니다. 요즘 장마철이에요. 저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자주 제습기를 틀어놓게 됩니다. 더운 건 괜찮지만 습한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또 비가 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발목 인대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말썽이라 요즘 병원에 다니고요. 그래서 발목도 쑤시고 청추, 경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따라 통증이 더 심하다 싶으면 비가 오는 날이죠. 그리고 기나긴 비가 내리면 센치해지거나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낭만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싶진 않네요. 제가 예전부터 아쉽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또 떠올려 봤어요. 아직도 학급에는 반장이 있죠. 반장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늘 부반장, 부회장만 했거든요. 늘 2인자였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에 반장과 회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반장과 부회장도 있었죠. 당시에는 왜 그리 많은 임원을 선출을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정부 기관의 구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형태인 거죠. 그때는 학교에서 반장과 회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 의미와 차이를 알고 임원으로 활동했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과 회장의 의미와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요즘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의회 체험 등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다뤄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장은 곧 행정수장을 의미하죠.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회장은 의회의 의장이죠. 국회의장, 도의회의장, 시의회의장, 군의회의장 등등 그렇습니다. 편의를 위해 행정수장과 행정부, 즉 집행부를 같이 사용하고 국회나 의회의장을 의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그냥 시장이나 시청으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익숙하게 아시지만 지방정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 지방자치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행정수장으로서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 편성과 조례 등을 발의합니다. 여기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하위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강제성은 없는 편이나 실제로 상위법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 반장은 시장, 회장은 의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저 초등학교 때 회장과 부회장은 주마다 학급회의를 주관했어요. 저는 부회장을 여러 번 맡았었는데요. 부의장 역할이었겠죠? 그렇지만 학급의 일원으로 일반 의원 역할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정책 제시랄까요? 학급회의에서는 규칙을 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변화와 개선 방안을 내놓는 행위를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제시하고 이를 투표로 결정하는 구조로 지금의 의회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저는 정책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 중 하나였죠. 아무튼 그땐 그냥 회의를 해야 하니까 회장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집행부와 시의회를 바라보니 반장과 회장의 역할의 의미와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초딩이었지만 작은 사회 구조를 꾸려서 실제 사회의 모형으로 연습했던 것이죠. 의회의 기능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집행부인 시청을 감시 견제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흔히들 많이 보신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 보시면 의원들이 막 부서장 같은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질책하고 개선안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국정감사, 행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상임위를 말씀드리자면 각 의회에서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국회나 의회 모든 의원들이 맡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해 활동합니다. 예컨대 오산시 국회의원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밖에 국회에는 교육위, 법제위, 국방위 등등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이와 같은 분야별 기관들이 있죠. 이를 통해 위원으로서 속하는 의원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요. 그게 의회의 기능이겠죠. 오늘 단장과 회장을 빌려 사실상 지방의회와 지자체 구조를 살짝 엿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언론인이고 또 대개 시민들은 지방정부에 관심이 약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지방의회 관련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인지하는 콘텐츠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살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중앙집권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조선의 체제는 현대와도 비견할 만한 훌륭한 체제였고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저 중앙집권화를 이뤘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독일과 일본을 살펴보면요. 독일은 연방국가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중앙집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영주들이 그 마을을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공왕국들이 여러 개 있는 모습. 옛날에 그림 형제의 동화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본은 천황과 쇼군이 있었지만 과거부터 에도 시대 등을 보면 지방마다 사무라이 가문 등 실질적인 영주, 호족들이 있었죠. 또 2차 대전 참패 후 초토화됐던 일본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친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천황 중심의 사회를 와해하면서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각 지역 복구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하면서 중앙집권적 힘이 약해지도록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가 발달하고 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정치 행정 체계를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가 오래 지속된 국가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중국 외에는 없고요. 중국도 사실 조선의 수준에 비하면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다수인 한족을 다스리는 소수의 왕권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강한 중앙의 힘으로 다스리기는 힘들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특별한 집권 성격이 오래된 한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실권도 모두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구조 등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힘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의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과 회장, 왜 별도로 필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지방 정치와 행정기관의 차이를 봤고요. 소신 발언하자면 지방자치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가 있으면 의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짝꿍이죠. 그런데 간혹 지방의회에 필요성이 없다라는 분들을 종종 인터넷 댓글들로 보곤 합니다. 물론 의회가 없어도 이 사회는 기능할 수 있어요. 독재 정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 마저도 회의기구는 있습니다. 독재 국가마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와 국회의원은 그래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는데 광역 기초의원, 즉 지방의원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앙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까요. 지방 언론들이 다루지만 요즘에는 지방신문들 잘 안 보시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지방 신문사 여러 곳을 구독해서 보셨었어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메이저 중앙 언론들을 주로 접하는 세상이죠. 또 이참에 지방 언론인으로서 지방 언론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를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러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love you!